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31일 오후 5시입니다. 오늘 언론 보도를 보니까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현직 비서실장이 자신을 주사파라고 지칭한 지만원 씨를 고소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고소를 상당히 전에 며칠 전에 했던지 하여튼 상당 일수 전에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31일 검찰에 따르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 부장 홍성욱은 최근 지시를 피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임 실장에게 이 같은 표현을 한 이유를 조사했다는 것입니다. 지시는 지난해 자신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임 실장을 주사파의 골수이자 대부, 지독한 빨갱이 등으로 표현한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는 보도입니다. 검찰은 지시에게 임 실장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확인한 뒤 기소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지시는 주사파가 전국 대학생 대표자 전대협의 배우라는 옛 안기부 발표를 근거로 임 전 실장이 주사파라는 주장을 펴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조선닷컴은 전했습니다. 임종석 실장은 1989년 제3기 전대협 의장을 지냈습니다. 이 지만원 씨는 임종석 실장이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을 통해 저작권료 명목으로 20억 여원을 북한에 보냈다면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는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 단체는 2005년까지 임 실장이 이사장을 맡은 단체로 남북 간 지적재산권 교류 사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도가 되었습니다. 임종석 비서실장과 그 이외의 운동권 출신 인물에 대해서 그동안에 자유한국당 홍준표, 김문수, 전희경 의원들이 줄곧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홍준표 대표는 여러 번 주사파 정권이라는 말도 했고 주사파가 청와대를 장악하고 있다는 말도 했습니다. 주사파는 철학파가 아니고 김일성주의자를 말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임종석 실장이나 청와대에서 공식으로 해명을 한 적은 없습니다. 고소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만원 씨를 상대로 임종석 실장이 고소를 했다.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다는 점이 특이합니다. 여기에 무슨 차이가 있는지, 혹시 지만원 씨의 표현 중에 주사파란 표현 이외의 어떤 인격 모독적인 표현이 있기 때문에 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 보도로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수사 또는 재판에 넘겨진다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나겠습니다만은 이 문제에 관해서는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이야기를 하나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정권 담당자 그리고 핵심에 있는 사람이 자신에 대한 이념적 평가를 이거 명예훼손이라고 해가지고 고소하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참으로 보기 힘든 일입니다. 이런 식으로 고소를 할 것 같으면 저도 고소할 일이 많습니다. 저를 친일파니 거군이 독재 찬양자니 하는 비판을 많이 받은 게 아니라 한 수십만 수백만 건 있을 겁니다. 검색을 하면은. 저는 아직도 저를 거구라고 한 사람, 친일파라고 한 사람을 한 번도 고소한 적은 없습니다. 거기에 굉장히 인간 모독적인 발언도 있지만은 저는 그런 문제, 어떤 사람의 사상 문제, 이념 문제에 대해서는 민주사회의 특징인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서 그 문제가 정리될 수 있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서 나를 공격하면 나도 비판을 하고 서로 왔다 갔다 하는 사이에서 제3자인 국민들이 보면은 누구 말이 맞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임종석 실장은 정권의 실세입니다. 정권의 실세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의 무슨 사생활을 폭로한 것도 아니고 공적인 문제를 제기했어요. 그 공적인 문제의 성격도 굉장히 중대한 문제입니다. 이념 문제입니다. 사상 문제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족이 달라서 갈라진 게 아닙니다. 사상이 달라서 갈라졌어요. 사상 문제로 해가지고 수백만 명이 죽고 다치고 한 이런 참화를 겪으면서 대한민국은 공산주의는 적이다. 북한 노동당 정권은 악이다. 적이고 악이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공산주의를 추종하면은 감옥에 보냅니다. 공산주의자를 위해서 도움을 줘도 감옥에 보냅니다. 공산주의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는 공산주의가 내가 공산주의자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위장을 합니다. 민중주의자, 민주주의자, 민족주의자, 평화주의자, 진보주의자 또는 진보적 민주주의자 등등으로 위장을 합니다. 위장을 하니까 당신의 정체를 드러내라 하는 문제 제기가 필수적입니다. 아니 이거는 국민들의 의무사항입니다. 의심나는 정치인, 특히 권력을 잡은 사람이 의심날 때는 더 치열하게 자신의 이념적 정체를 드러내라고 비판을 하는 것이 국민의 의무입니다. 권리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토론할 생각을 하지 않고 검찰의 문제 해결을 넘겼다. 지금 형편에서 검찰이 비서실장이 고소한 사건을 공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최근 1년에 일어난 행태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혹시 이 사건이 기소되어서 재판을 하면 어떻게 될까? 거기에 대해서도 지금 사법부의 성향으로 봐서 상당히 국민들이 확신을 갖지 못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판례가 있습니다. 공직자, 특히 권력이 강한 공직자에 대해서는 비판의 자유가, 언론 자유죠. 비판의 자유가 폭넓게 인정되어야 한다. 다소 무리가 있더라도 그것은 공적인 사안이므로 더구나 정권을 잡은 사람에 대한 비판은 그 비판의 한계가 넓게 인정되어야 한다. 쉽게 말하면 거기에 다소의 과장이 있어도 괜찮고 다소의 지나친 표현이 있어도 그것은 위법 사안이 아니다 하는 판례가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입니다. 대법원 판례. 그 유명한 판례입니다. 이게 이 공부삼아 한번 이 언론 자유에 관한 문제니까 민주주의 근간이죠. 이 사건은 이도형 한국논단 발행인 이도형 씨에 대해서 여러 단체에서 색깔론을 제기했다. 말하자면 좌파로 몰았다. 용공분자로 몰았다는 걸 가지고 민사소송을 한 데 대한 판례입니다. 민사소송에 한 데 대한 판례가 만들어졌습니다. 이게 대법원 판례로 남아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 손해배상을 부분적으로 인정을 하면서도 어느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그러니까 불법성이 없다는 판단을 한 그 부분이 있습니다. 이때 주심 판사가 이용우 대법관이었습니다. 이용우 대법관이었습니다. 우리 판례 사상 한국 민주주의의 기준을 하나 만든 중요한 판례입니다. 그런데 이용우 판사의 이야기 들으면 최근에 이 판례가 다 무시되는 경향이 있다고 아주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2000년대 초에 나온 이 대법원 판례를 제가 읽으면서 해설을 해드리겠습니다. 당해 표현이 공적인 존재의 정치적 이념에 관한 것인 경우 그 공적인 존재가 가진 국가 사회적 영향력이 크면 클수록 그 존재가 가진 정치적 이념은 국가의 운명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그 존재가 가진 정치적 이념은 더욱 철저히 공개되고 검증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의문이나 의혹은 그 개연성이 있는 한 광범위하게 문제 제기가 허용되어야 하고 공개 토론을 받아야 한다. 공적 존재라는 것은 공무원이라는 뜻입니다. 공무원이 힘이 클수록, 즉 대통령이나 비서실장의 경우에는 명예훼손
그런 걸 너무 고려할 필요 없이 적극적으로 광범위하게 특히 이념에 관한 정치 이념에 관한 그것이 국가의 운명에 좌우되므로 아주 자유롭게 비판이 허용되어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정확한 논정이나 공적인 판단이 내려지기 전이라 하여 그에 대한 의혹의 제기가 공적 존재의 명예보호라는 이름으로 봉쇄되어서는 안 되고 찬반 토론을 통한 경쟁 과정에서 도태되도록 하는 것이 민주적인데 사람이나 단체가 가진 정치적 이념은 흔히 위장하는 일이 많을 뿐 아니라 정치적 이념의 성질상 그들이 어떠한 이념을 가지고 있는지를 정확히 증명해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므로 이에 대한 의혹의 제기나 주관적인 평가가 진실에 부합하는지 혹은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따짐에 있어서는 일반의 경우에 있어서와 같이 엄격하게 입증해낼 것을 요구해서는 안 되고 그러한 제기나 주관적인 평가를 내릴 수도 있는 구체적 정황의 제시로 입증의 부담을 완화해 주어야 한다. 이 말은 뭐냐 하면은 공인일 경우에 공무원일 경우에 그분의 명예를 보호한다는 이름으로 그 사람의 이념 문제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을 법이 봉쇄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념이라는 것은 항상 숨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드러난 사실만 가지고 입증하기도 힘들므로 개연성이 있으면은 의혹이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입증 책임,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 즉 이 경우엔 지만원 씨가 되겠는데 지만원 씨가 임종석 씨를 주사파로 보는 이유에 대한 입증 책임을 너무 강하게 요구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만한 의심될 만한 게 있으면은 그렇게 제기해도 괜찮다 이런 이야기죠. 그리고 이 판례는 이렇게 계속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구체적 정황을 입증하는 방법으로는 그들이 해나온 정치적 주장과 활동 등을 입증함으로써 그들이 가진 정치적 이념을 미루어 판단하도록 할 수 있고 그들이 해나온 정치적 주장과 활동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공인된 언론의 보도 내용이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으며 여기에 공지의 사실이나 법원의 현저한 사실도 활용할 수 있으나 아무리 공적인 존재의 공적인 관심사에 관한 문제의 제기가 널리 허용되어야 한다고 하더라도 구체적 정황의 뒷받침도 없이 악의적으로 모함하는 일이 허용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이념을 평가할 때는 그 사람이 지금까지 해온 행동을 가지고 그 정황이죠. 정황을 가지고 주장하면 된다는 거죠. 그 이상의 엄격한 입증 책임은 필요 없다는 겁니다.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너무 악의적으로 사람을 모함하는 발언을 하는 것은 지나치다. 표현 방법에 있어서는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해야 된다. 이렇게 딱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유명한 판결을 내린 판례를 남긴 이용우 전 대법관, 지금은 변호사입니다만 이분이 작년에 자유민주주의를 위한 일념으로라는 법조 인상 회고를 올렸습니다. 법률신문사에서 나왔는데 여기에 자신이 내린 이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중요한 판례가 무시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참 걱정거리입니다. 이분이 이 책에서 쓴 글을 제가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최근의 판결 경향은 나의 생각, 나의 안보관, 내가 가진 이념과는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 내가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수행하는 소송들에서 모두 나의 주장이 배척되고 있기 때문이다. 내가 대법원에서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하여 심혈을 기울여 선언한 판례들이 철저히 무시당하고 있고 이로 말미암아 대한민국의 안보와 직결된 남북 간의 핵심 쟁점, 국가보안법 폐지, 주한미군 철수, 연방제 통일 등에 대하여 남한을 반대하고 오히려 북한의 주장을 추종하는 종북 세력에 대하여 더 이상 종북이라고
칭하지도 못하게 함으로써 국민들에게 대한민국의 위기에 대한 경각심을 울리는 것조차 금지시키고 있다. 국가보안법 폐지, 주한미군 철수, 연방제 통일이면은 이것은 북한 노선인데 북한 노선을 추종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종북, 즉 북한을 추종한다는 뜻입니다. 종북이라고 불러야 되는데 그것을 부르면은 이것은 법에 어긋난다 해가지고 뭐 손해배상을 물리든지 형사처벌을 내리는 판결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되면은 대한민국이 반국가 세력으로부터 침투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국민들한테 알릴 수가 없다. 좀 쉽게 설명하면 강도가 지금 집에 들어왔는데 강도야 하고 소리치면 명예훼손이 된다. 그러면 경찰에 알릴 방법이 없다. 그럼 어떻게 명예훼손을 피하고 알릴 것이냐. 주인의 허가를 받지 않고 쇠붙이를 손에 든 사람이 담을 넘어서 진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길게 이야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출동을 하겠습니까? 강도 보고는 강도야 해야 되고 불이 났으면 불이야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더구나 이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민주투사로 또는 민족주의자로 또는 평화주의자로 위장한 북한 세력이 대한민국의 권력기관에 침투하면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속아서 그런 사람들을 중요한 선출직 공무원으로 뽑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한테 권력을 주기도 하고 해가지고 대한민국이 속임수에 의해서 적화될 가능성도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는 공직자의 경우에는 특히 고위공직자 높게 올라갈수록 국민들이 이념 문제에 관해서는 한치의 양보도 없이 철저하게 비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종북을 종북이라고 비판을 해도 지금 형사처벌 또는 민사소송에서 패소 판결이 나온다는 이런 이용우 대법관의 경고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임종석 실장이 김만원 씨를 고소한 것은 이것은 정치 도의상 맞지 않고 한국의 이념 대치 상황에서 또 공직자가 해야 될 일 아니라는 것은 제가 지금까지 소개한 판례로서 사리 판단해서 여러분들이 참고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념 문제에 대해서 당당하게 이야기하면 되지 않습니까? 임종석 실장이 언론 자유가 없습니까? 김만원 씨가 그렇게 문제를 제기를 하면은 주사파의 골수이자 대부라고 문제를 제기하면은 나와서 주사파가 아니라고 하든지 주사파였지만은 지금은 완전히 사람이 달라졌다. 자유민주주의자가 되었다고 하든지 해가지고 토론을 하는 모습이 더 좋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건을 가지고 형사사건으로 간다고 하면은 이것은 정치를 떠난 문제입니다. 정치는 정치 도의상의 방법으로 해야 됩니다. 토론을 통해서 해야 됩니다. 토론. 공개적 토론이든지 막장 토론이든지 토론을 통해서 이런 문제는 해결이 되고 그 전제로서 자신이 가진 이념적 가치관을 정직하게 드러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